아마 폐인이 돼 있었지 않았을까. 맨날 술에 찌들어 살다든지 맨날 게임만 한다든지 아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짜는데요,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왜 세워야 되는가. 예전에 영상으로 업로드하긴 했는데 저는 3년 안에 매장 5개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오픈 계획에 있습니다. 3년 안에 매장 5개를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나 계획이었습니다. 저가 만약에 계획을 짜는 습관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미용실을 오픈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지는 미용실을 오픈했다고 해도 매장 하나를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장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매장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가 매장을 계속 오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컸던 건 역시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선 성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다 성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가 이용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각하게 게으릅니다.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면, 저보고 한 달 정도 집에만 있으라고 해도 저는 집에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하물며 집에서 귀찮아서 밥을 안 먹고 밥을 차리는 게 귀찮을 정도로 게으릅니다. 인터넷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이 있는 거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총 한 20년 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한 게임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랬던 저가 지금까지 그래도 인간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역시나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이라는 게 아니고 계획표죠. 계획서. 만약에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없었으면 좀 끔찍하긴 한데 아마 폐인이 돼 있었지 않았을까. 맨날 술에 찌들어 살다든지 맨날 게임만 한다든지 아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우선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삶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직업, 단순한 목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의 끝자락의 목표.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건 꼭 이뤄내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목표인지,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 있는 게 목표인지. 근데 이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무언가를 했을 때 목적지가 있는 일과 목적지가 없는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목적지가 없는 일이라면 쉽게 지칠 수 있겠죠. 끝나지 않는 싸움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을 거예요.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2가지로 작성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현실 불가능할 것 같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좀 빡빡하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에서 현재까지 위에서 아래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목표치가 높은 사람은 더 빡빡하겠죠. 반대로 목표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덜 빡빡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2번째 계획서를 바로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 시점의 나에서 목표치까지 월 단위 내지는 연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성한 계획서에서는 왠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고요. 2번째 계획서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작성하다 보면은 진짜 저는 그랬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생각을 한다. 물론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니겠지만, 아닐 수 있겠지만
저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생각하고 그리고 저 작성하면서 상상한다는 거예요. 절망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가 3년 안에 매장 5개를 오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물론 계획대로 생활하고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저에게 계획서의 역할은 내 스스로가 나의 현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방법인데요. 저도 처음에 계획서를 작성한 이유는 계획서를 작성해야지만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으른 저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저한테 계획서는 마치 놀이 같은 게 됐어요. 게임처럼요. 슬럼프가 오거나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바로 또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적으면서 상상해요. 내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상상. 그리고 밝은 미래를 글로써 그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요. 상상하고 마치 계획서를 적는 그 순간에는 저가 그 생각하는 그 목표에 달성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상을 합니다. 저가 하면서 굉장히 좋게 느꼈던 건데, 이 바이준이를 운영하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멘탈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상해요. 그리고 이 위기가 분명히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계획서 하나 가지고. 물론 극심한 슬럼프가 오거나 하면 계획서조차 작성하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웬만한 슬럼프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치 하루하루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달콤한 상상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제가 군복무를 할 시절에 행군을 하고 있는데 빛이 하나 없는 언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맨 땅에 누워가지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 왠지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소원을 막 빌었는데요. 이제 그 옆에 있던 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그 순간 비는 소원은 이루어질 가망성이 크다. 그 순간에 비는 소원은 분명히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간절했을 거니까.